가구들이 의식주 소비 산업과 유통, 레저 산업 등 우리 산업 지형을 바꾸는 큰 손으로 부상하면서 싱글 이코노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경제에선 그 누구보다도 이들 1인 가구를 주목해야 한다는데요. 이 소설 컨설팅 그룹의 SCG 고영 대표와 함께 솔로 이코노미 현상 자세히 좀 들여다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현재 우리나라 1인 가구 수 정확히 어느 정도나 됩니까? 작년 말 기준으로 이제 500만 원을 넘어섰고요. 실제 2020년이 되면 전체 가구 수의 한 30%가 넘는 600만 원을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그 연평균 한 5%에서 7% 정도 매년 성장을 하고 있고요. 다른 가구 수에 비해 약 2배에서 3배 높은 형태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죠. 아, 그렇군요. 사실 그 1위가 그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1인 가구 수는 이제 스웨덴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한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뭐 그 정도는 되지 않았지만 성장 속도가 네, 가장 높은 나라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태. 네, 그러니까 그래프로 보게 되면 지금 기울기가 굉장히 가파르게 그 맞습니다.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 매우 그래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죠. 그 수가 늘고 있기 때문만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어쨌든 지금 1인 가구가 대한민국의 메가 트렌드로 좀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근거 뭘로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보면 사람들이 메가 트렌드라고 했을 때 이게 어느 정도 자리를 매김을 하게 되면 피나미넌이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슈, 패드, 트렌드, 피나미넌 이렇게 바뀌는데 피나미넌 말 그대로 자연 현상과 똑같은 거죠. 네. 계절이 바뀌면서 뭐 눈이 오고 비가 오는 것처럼. 예. 그러니까 이미 이제 한 5, 6년 전만 해도 1인 가구 했으면 뭐 왜 이렇게 결혼하지 않느냐. 항상 질문을 받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런 질문이 이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게. 예. 그 중심에는 이제 전문직들과 사무직들의 2030 세대가 3040의 세대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네네. 이들의 이제 그 적극적인 1인 가구 참여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혼자 사는 사람들의 이 소비 성향이 여러 명이 사는 다인 가구에 비해서 높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예. 네. 납득이 잘 안 가네요, 선뜻. 왜 혼자 사는데 네. 2명이 살고 3명이 사는 사람보다 더 많이 쓰죠? 돈? 사실 이제 약간 기한 현상일 수도 있는데 보면은 자신에 대한 가치관이 좀 바뀌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몸에 대한 고민,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고민이 훨씬 2인 가구보다는 좀 많은 것 같습니다. 2011년도에 이미 꽤 오래된 건데 5년 전부터 이미 95만 원 정도 네. 1인당 가구 지출액이 95만 원 정도 됐고 월 예. 2인 가구는 오히려 75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차이가 많이 나네요. 약 예. 20만 원 가까이 정도의 차이가 나는 정도 수준까지 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1인 가구 어떤 소비 습관이라는 것도 이런 것도 있나요? 그렇죠. 꽤 중요한데요. 사실 1인 가구들이 그 보면 자신들이 욕구가 제한된 상태에서 사회생활을 하다가 중요한 취미 활동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여행이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자신을 위해서 쓰는 포미족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아, 폼이죠. 그리고 이제 특히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원스톱 소비 성향입니다. 네네. 보면 이제 미니멀, 간편, 맞춤, 한 번, 통제 이런 식의 단어들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아시는 것처럼 이제 간편식이 3배, 가공식품이 2배 이상 성장하는 시장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상당 부분 독특한 형태의 프로파일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싱글 같은 경우에 보면 카드 회사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했는데 네네. 38세 이제 사무직 남성인데 재밌는 게 뭐냐면 반려묘 반려묘, 네. 고양이. 그렇죠. 예. 그리고 편의점 그리고 이제 택시 이용 혼밥 쪽 혼자 먹는 거 밥을 예. 그다음에 네. 혼자 쇼핑 네. 사실 이제 일반적으로는 잘 엮이지 않은 키워드들인데 이게 이제 일반적인 프로파일링이 된 상태입니다. 예. 예. 근데 반려묘도 참 신기하네요. 반려견도 그렇죠. 아니고. 그러게요. 예. 근데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애완동물 시장도 같이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식문화부터 이 솔로 이코노미가 전파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밥도 혼자 마신다고 그러고 술도 혼자 밥을 혼자 먹죠. 밥도 예. 혼자 먹고 술도 혼자 마시고 또 커피도 혼자 마시고. 혼자 하는 게 그러니까 익숙한 거죠 이제. 네. 어색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습관이 변해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누가 이렇게 창업을 한다고 그러면은 네. 이런 이 싱글족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컨텐츠를 생각을 해내야 되겠네요. 그러게요. 이제. 맞습니다. 예. 사실 이제 소비 습관, 관계 습관, 주거 습관, 테크 습관 이 4개 분야 함께 바뀌고 있거든요. 네. 이 4개 분야 때문에 이제 신선식품이나 중고 물품이나 DIY 제품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이제 유통 영향을 미치고 있죠. 특히 이제 중요해야 될 거는 O2O죠. 온라인 투 오프라인 시장. O2O. 예. 그래서 이제 쓰지 않고 있던 자원들, 그 다음에 안 쓰고 있는 노동력들이 한 명의 가구를 위해서 계속 엮이게 되는 구조가 나타나는 거죠. 근데 예. 그런 측면에서 점점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렇게 무료 문자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회사도 아예 다 끌고 가고 있는 게 오토죠. 오토. 예. 그 쓰고 있는 사람들이 1인 가구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이 사람 사는 게 뭐 혼자든 둘이든 다르진 않잖아요. 뭐 빨래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살림도 해야 되고 또 사실 사람이기 때문에 외로움도 느끼잖아요. 그렇죠. 더 외로움을 느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은 결국엔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은데 앞으로 좀 주목해봐야 될 좀 분야가 좀 새로 있는 건가요? 사실 이제 매우 중요한데요. 1인 가구들이 자신의 업무가 끝나고 나면 주말 시간이 좀 많이 남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여가 시장도 같이 커지고 있는데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이제 컨텐츠 시장이죠. 요즘 이제 뭐 VR도 같이 나오고 있고, 네. 그다음에 게임 시장, 독특한 또 시장 중에 하나가 오타쿠 매니아 시장, 오타쿠 매니아. 그다음에 예. 이제 맥주 시장, 네. 사물 인터넷 시장, 보안 시장 등이 같이 좀 주목을 해봐야 될 시장입니다. 그 남는 시간에 그런 식으로 좀 소비를 하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다양한 형태의 그 스펙트럼을 가지고 소비를 하게 되는 거죠. 네.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소비를 주도하고 있는 젊은 1인 가구들도 주목해야 되지만 독거노인들도 1인 가구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게 정책적으로 중요한 복지 정책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데 중요한 통계가 하나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 2, 3년 전부터 이미 그러니까 2013년부터 그 결혼 4년차 이하의 신혼부부의 이혼 가구 수보다 네. 황혼 이혼하는 숫자가 훨씬 많아졌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통계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1인 가구 수는 점차 증대될 거라고 예상되고 있고 예. 특히 독거노인 시장은 전 세계 BOP 시장이라고 해서 바럼 오브 피라미드라는 네. 매우 밑바닥에 있는 이제 시장이라서 정부 정책의 바우처 제도나 아니면 정부가 관심을 갖게 되는 이제 복지 여러 가지 정책들이 연계된 시장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리스와 렌트도 그런 측면에서 소유하기 힘드니까 네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더 세그멘트화돼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된 1인 가구가 이끌어갈 시장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뭐 지금 현재를 보는 것도 중요한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전개될 건지도 예측을 해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앞서 스웨덴이 지금 대표적 1인 가구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옆 나라 일본도 이미 그렇죠. 1인 가구가 많이 증가가 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어떤 교훈을 얻어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1인 가구는 초고령 사회까지 가기 전 단계로 이제 생기는 형태고요. 네. 사실 일본도 이미 전 세계 4위입니다. 4위. 1인 가구 4위에 해당되고 있고 오랜 시간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기 때문에 많이 분석이 필요한데 특히 중요한 건 라이프스타일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독특한 형태의 소비 습관도 나오고 있지만 네. 그 하루를 보내는 모습이 나오는데 특히 이제 초소형 주택이나 네. 인테리어나 리모델링이나 커뮤니티나 자유여행이나 키덜트나 영 라이프나 이런 네. 단어들이 아마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단어인 것 같고요. 그러면서 좀 고민해봐야 될 건 이제 공유 경제가 함께 커지지 않겠느냐. 유유 자원들에 대한 다른 접근. 네.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은 우리나라 이제 그럼에도 고민해야 될 건 역시 출산율 저하와 그렇죠. 20대 취업률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부양 가족이 늘어나는 상태에서 네.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지금 경제 정책과 복지 정책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1인 가구의 증가가 경제적으로 새로운 뭐 파트가 생겨나고 있고 트렌드가 생겨나고 있다 하는 거는 공감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달갑지만도 않아요. 맞습니다. 자기적 장기적- 해체라는 개념도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장기적인 측면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부작용이 같이 그러네요.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예. 특히 20대들의 1인 가구에 대해서 좀 더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소셜 컨설팅 그룹의 SCG 고영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